네, 안녕하세요. 오늘 24년 7월 16일이고요. 526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4의 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김혜주 연구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김혜주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지금 그 성안을 위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난 4월에 이제 저랑 그 국제협력팀 팀장님 유나님이랑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진행된 4차 협약을 위한 당사국 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 플라스틱 협약이 흘러왔고 앞으로 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플라스틱 협약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이게 유엔에서 170개 회원국이 참여를 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전주기 관리를 핵심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제품 폐기물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고 오염을 조금 감소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협약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해양 환경에 플라스틱 오염이 초래하는 그 심각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170개 회원국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의 그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플라스틱이 굉장히 밀접하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기후변화 협약 이후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중요한 환경 조약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안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원료 생산 단계부터 제품 폐기물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의무사항 규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산 단계에서 보시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그리고 이 플라스틱 생산에서 발생되는 화학물질과 폴리머, 뭐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같은 생산과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첨가한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단계에서의 규제, 그리고 제품 단계에서는 뭐 설계랑 디자인을 개선을 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내구성과 수리권을 강화한다. 그리고 재생원료, 뭐 대체재 대안제 등을 좀 제품 단계에서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단계에서는 이제 폐기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네, 폐기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을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리고 배출이랑 방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폐기물이 현재 국가 간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INC가 이제 이 플라스틱 협약의 협약문을 만들어서 그거가 이제 그 문건을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을 만드는 것인데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에 당사국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라고 이 포함된다고 사실상 볼 수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협약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우루과이에서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각국의 개괄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저희 그 유나 팀장님도 직접 가서 참여를 하셨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본격적인 협약 내용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1월에 케냐에서 협약 초안을 공개를 하고, 그 협약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케냐에서는 올해 2월에 진행 상황 점검이 있었고, 이제 캐나다에서 협약 문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에서 이제 문건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국가들이 의견을 이제 합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국제적인 환경 이런 협약의 역사라고 해야 할까? 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환경 관련한 조약을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여러 번 뭐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파리 협정도 그렇고 뭐 바젤 협약이라던가 몬트리올 의정서 뭐 네, 프레온가스를 방지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협약이 있는데 그게 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2년 동안에 이렇게 협약문을 만들어내는 논의를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짧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협약 정말 긴 경우는 뭐 이거를 성사시키기까지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워낙 지금 다 심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 협약문을 만들어내려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을 만들어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원래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들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엄청나게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올해 말에 부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협약을 채택해서 땅땅 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이다. 그럼 이제 국가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 국내 그 제도를 뭐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 과정입니다. 사실 이런 디테일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협약 성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국제 협상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뭐 협약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INC에 가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INC4를 중심으로 이번에 제가 갔다 오기도 했던 INC4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INC의 협상 목적은 지난 아이고, 어, 켄, 그, 이전에 케냐랑 뭐 프랑스에서 진행된 그런 협약문을 굉장히 이게 협약문이 길었어요. 제 기억에 50페이지 넘어서 6, 70페이지 이렇게 그 협약문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이 협약문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협약문은 논의가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괄호를 쳐놔요.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뭐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뭐 할 것을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그 동사들한테도 다 이렇게 괄호를 해놔서 그거에 대한 합의를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 괄호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최대한 하고 협약문을 짧게 간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협약문을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플라스틱 협약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그 어, 소그룹으로 나눠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플래너리라는 일종의 전체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컨택 그룹으로 나눠서, 컨택 그룹 1에서는 조금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의, 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뭐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뭐 어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컨택그룹 1에는 내용적인 측면이 들어갔고 2에서는 이제 좀 방법론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각 국가들이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뭐 만들어서 이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뭐 그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좀 방법론적인 측면이 컨택그룹 2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택그룹 1, 2 안에서도 다 의제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또 그 안에서 소그룹을 쪼개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이제 그 논의가 끝나면 다시 컨택그룹을 조금 큰 단위에서 모여서 자기들 그 각 소그룹별로 논의한 결과를 취합하고 합의를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너리에 다 같이 또 모여서 이런 내용에 합의를 어, 한다, 뭐 또는 반대한다, 이렇게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땅땅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컨택그룹 1이랑 2가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고 보면은, 뭐 소그룹 1, 컨택그룹 1에는 1.1, 1.2, 1.3 이렇게 나눴고, 컨택그룹 2에는 2.1, 2.2 뭐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보시면은 컨택그룹 1에는 좀 내용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죠. 뭐 그 협약문의 서문 목적 정의, 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걸 소그룹 1.1에서 했고, 그리고 1.2에서는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여기가 조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오래 밤늦게까지 협상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구도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1.3에서는 이제 폐기물 관리라던가, 그러니까 좀 뒷단에서 그 생산 제품, 그리고 관리 중에서 관리 쪽에서 좀 뒷단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1에서는 이제 재정이나 뭐 이제 개도국들이 이런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 재정도 부족하고 관련한 기술이나 뭐 역량도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전 세계 그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다루었던 것 같고, 2.2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 이걸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을 규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규제를 한 거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뭐 이런 좀 테크니컬한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살짝 지금 이 컨택그룹 소그룹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짝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보통은 이제 당사국들이, 그러니까 각 국가 정부의 대표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택그룹 1의 내용적인 측면은 환경부에서 담당을 해서 발언을 하고, 컨택그룹 2는 이제 외교부에서 담당을 해서 외교부에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국가 대표단별로 이렇게 쭉 앉아서 우리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옵저버로서 참여를 한 건데, 옵저버들은 뒤에 앉아서 이 협상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발언도 옵저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렇게 뭐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사국들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 지적 또는 뭐 더 개선점을 짚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유나님이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한 세미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국제 환경 협약, 플라스틱 협약을 포함해서 그 되게, 사실 이게 보통은 이런 국제적 사회에서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이런 협약이나 뭐 논의에는 당연히 국가들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끌어 나가겠지만, 특히 그중에서 환경 관련한 협약의 경우에는 이런 옵저버, 시민사회, 뭐 이런 옵저버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많이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가 높고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어땠냐, 그 INC4의 협상 결과가 어땠냐라고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INC4의 목표가 그 협약문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가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냥 미정인 부분을 다 괄호로 남겨놓는 그런 건데, 그 수정 초안에 뭐 한 1700, 800개 정도가 있었고, 이걸 원래 더 낮췄어야 하는 그런 회의였는데, 지금 협상이 조금 그 내용이 이제 논의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 성안이, 그러니까 합의를 이룬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훨씬 더 2배가량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요한 쟁점, 사실 협상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세부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지금은 다 그 쟁점 사항이라고 또 볼 수 있을 만큼 논의가 합의를 이룬 부분이 거의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 합의를 전반적으로 진전을 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INC5까지 지금 이제 11월 말에 진행돼서 12월 1일에 폐막되는 그때 이제 모든 괄호를 없애서 협약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괄호가 어떤 건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협약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소그룹 1.2에 그 INC4 끝나고 어떤 식으로 논의가 완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텍스트인데, 이따가 또 문서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플라스틱 폴리머랑 지금 그 chemicals of concern, 그러니까 우려되는 화학물질, 그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 뭐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괄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주어도 이게 당사국들인지 뭐 각 당사국인지 뭐 그리고 동사도 뭐 shall을 쓸 것인지 뭐 may를 쓸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다 심지어는 이 제목마저 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가 이 협약문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제목마저도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 문건이 그 INC4의 마지막 날에 이 문건이 공개가 되었는데, 너무 괄호가 많아서 한번 지워봤어요. 이 괄호를 지우면 이 협약문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을 다 흰색으로 칠해보니까 남는 단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플라스틱이라는 단어조차도 2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가서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INC4에서 당사국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우디나 뭐 이란, 중국, 인도와 같은 이제 산유국들을 포함한, 그리고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플라스틱 협약에 있어서 굉장히 협약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like-minded countries 그룹이라는 그룹을 정식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장에서는 한 나라
그러니까 참여하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170 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군소도서국들은 모여서 뭐 한 국가가 발언을 하면서 나는 태평양 군소도서국 그룹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이 국가들이 기존에는 다 각각 본인들 국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뭉쳐가지고 어, 그 유사한 입장을 가진 그룹이라는 국가 그룹이라는 그 LMCG를 결성을 해서 그룹으로서 발언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목소리를 쉬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규제를 사실상 배제한 협약 범위를 제시를 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가 지금 굉장히 쟁점 사항인데 그 내용은 이 플라스틱 협약문에 없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협약인데 여기에서 그 생산을 배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논쟁이 첨예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협상 기한이 INC4 때도 이미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그래도 좀 비논쟁적이고 합의를 이루기 쉬운 그런 의제를 먼저 협상을 끝내자라고 해서 그런 의제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업스트림 같은 좀 생산 단계에서 그런 엄청 논쟁이 첨예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면서 로우 행잉 프루츠라는 그러니까 협의를 이루기 비교적 쉬운 그런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이제 폐기물 관리, 뭐 재활용 효율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지와 같은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어,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로우 행잉 프루츠 의제로 꼽혔어요. 어구가 이거는 좀 협상이 쉬울 것 같다라고 국가들이 좀 동의를 해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를 다 같이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어구가 플라스틱 그 관리 부분에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리 말고 전주기에서 마찬가지로 어구의 그 전주기에 대한 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전주기를 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게 국가 간에 또 입장이 각각 다르고, 이따가 한번 문건을 보면서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어구에 대한 논의도 처음에는 로우 행잉 프루츠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끝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목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 세계 각 국가가 뭐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플라스틱을 뭐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각 국가가 뭐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각 국가별로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이게 산유국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목표로 각 국가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 되게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논의를 하다가 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차 규칙도 마찬가지로 이제 협상에서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다수결로 할 것인지, 뭐 만장일치로 할 것인지, 이게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에는 사실 어 이뤄지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만장일치 이루기 쉽겠지만 논쟁이 많은 부분은 다 만장일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규칙이 된다면 정말 그냥 느슨한 협약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산유국은 이제 이런 만장일치 규칙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임시 합의로 다수결로 투표하는 걸 채택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쟁점이 아,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INC4에서, 정해진 게 거의 없다시피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게 많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의 의견은 이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NC5가 그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쟁점 사항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넘어가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사실 아닌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 오션 업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신경 써야 그러니까 오션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두 가지를 꼽았을 때는 플라스틱 폴리머랑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가장 첨예한 논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논쟁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각 시민사회 단체가 어,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 연합이라고, 사이언티스트 코알리션이라고 조금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그런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협약문에 방지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대신에 제거로 들어가야 한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제 협약문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의 정의를 소비의 정의와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는 생산 더하기 수입 빼기 수출이라는 이런 어, 플라스틱 공급이 결국에는 이런 소비의 정의와 같아야 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경조사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단체인데, PPP 생산 규제를 이 협약의 첫 단계로서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공통 목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1.5도씨로 온도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것처럼 이번 플라스틱 협약에서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폴리머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어, 이외에도 2차 플라스틱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PPP 생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환경조사국에서는 생산 단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설계하고 특정 문제의 플라스틱 제품을 아예 금지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화학물질을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이런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거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단순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INC4에서 활용을 했던 이 수정된 초안이랑 이번에 INC4가 끝나고 각 국가들의 의견을 좀 총합한 그런 컴필레이션 드래프트
비교를 하면서 INC4의 결과를 한번 더 저희가 살펴볼 텐데, 협약문을 직접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협약문 자체가 70페이지가 넘고, 또 다 괄호 안에 들어있어서,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괄호 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뭐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 주요한 부분을 보면서 그냥 요렇다라고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고, 또 어구 부분도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인데, 어, 여기서 가장 효력이 높은 동사들은 요것들입니다. 뭐 shall, will, request, adopt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shall이 되게 그 국제법의 그 뭐라 그러지? 효력이 가장 높은 거라고 저도 예전에 국제법 하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서는 뭐 should라던가 recognize 이런 거는 굉장히 효력이 막 엄청 강하게 있지는 않아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리협정도 사실은 이게 파리협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 기후변화를 다루는 전 세계 기후변화를 좀 다루는 파리협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좀 막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할까? 아무튼 잘못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히 보자면 법적 구속력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뭐 should라든지 뭐 reaffirm 뭐 이런 동사들이, 그러니까 shall이 안 나오고, shall이나 뭐 will 이런 게 안 나오고, should, 뭐 express consent, encourage 막 이런 동사들이 쓰이다 보니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이 뭐 좀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플라스틱 협약에서도 이런 동사들이 어떤 게 쓰이는지를 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래서 뭐 이제 산유국이나 이런 플라스틱 규제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좀 약한 동사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지금 화면을 제가 아마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실 텐데 어, 이게 INC4에서 활용을 했던 수정된 초안이고요. 그리고 INC4의 협의 결과를 다 총합한 그 결과물로서 나온 게 compilation of draft tex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괄호가 아까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차조차도, 그러니까 목차는 결국에는 이 협약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목차에서도 굉장히 괄호가 많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 9번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1번부터 보자면,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이게 아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다 괄호가 쳐져 있어서,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피싱 기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웨이스트 매니지 폐기물 부분의 하위단으로 이 피싱 기어가 그 괄호 안에 있긴 하지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XX로, 그러니까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안이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좀 단독의 그 폐기물 관리 말고 전주기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해도 지금 엄청 긴 상황이고요. 어, 내려가서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보자면,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괄호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그래도 문장을 읽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 문장을 읽기가 어렵고, 여기 보시면 are encouraged to, 방금 그래프가 아니라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문장이 그러니까 moderate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이게 확 엄청 규제가 센 게 아니라 중간 단계 동사가 이렇게 괄호로 쳐져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shall을 쓸 것인지 뭐 may endeavor를 쓸 것인지 동사도 그 동사이고 뭐 그리고 아까 과학자 연합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 제로는 아예 이거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 항목을 넣지 않는 것. 그리고 옵션 1은 뭐 요 내용 중에서 하나를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옵션이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서브 옵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켓 앤 프라이스 시장 기반의 방법을 쓸 것인지 뭐 아니면은 어 그 지원을 뭐 어떻게 재정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뭐 지금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쭉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슈드가 여기 나오네요. 네. 이게 그리고 한번 어구 부분으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9번에 웨이스트 맨좀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어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옵션 제로로 어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옵션 1으로 각 국가들이 그 국가 계획 또는 국가 상황에 맞춰서 뭐 쉘인지 인커리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또는 뭐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취할 것인다. 근데 어떤 방법인지도 굉장히 지금 읽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 이번에 INC4 끝나고 나온 문서에서 보면 네, 이렇게 피싱 기어는 XX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이 안에서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그냥 피싱 기어 항목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어구에 대한 항목은 없애되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을 또 이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에 맞는 국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걸 또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어구 항목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뭐 아니면은 그냥 단독으로 이 어구를 논의하는 항목을 넣을 것인지, 뭐 아니면은 9번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아래에 다시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에서 어구를 논의하는 것으로 국한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문건 자체도 엄청나게 아직 오히려 더 과로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자면은 또 끝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하니까 넘어가서 빠르게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C5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아직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회기간 작업이라는 그러니까 INC5 전에 그러니까 INC4랑 INC5 그 회기간 중간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번 INC4의 그나마 성과로서 꼽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방형 전문가 그룹 회기관 작업이라는 ad-hoc intersection open-ended expert 그룹을 통해서 일부 의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INC4에서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회기관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이 재정 메커니즘이랑 우려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자면, 플라스틱 폴리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 회기관 작업에 폴리머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여러 국가, EU를 포함해서 한 50여 개 국가들이 발언을 플래너리에서 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재정 메커니즘이랑 이제 우려되는 화학물질 이 두 가지로 전문가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전문가 그룹 회기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8월에 방콕에서 회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기관 작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전문가 그룹,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각 당사국이 각 그룹에 맞는 그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이 오프라인으로 8월 말에 방콕에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국제 시민사회의 활동을 살짝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옵저버들이 온라인으로 일단 생중계가 되지 않고, 옵저버들이 그러니까 아예 참여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당사국이 선정한 전문가가 이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당사국의 그 정부 대표단 중에 뭐 한 명 또는 정부 대표단에서 선정한 전문가가 이제 여기 회기관 작업 전문가 그룹에 포함이 될 텐데, 이게 시민사회가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닐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옵저버를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이 커미티, 그러니까 위원회에 제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뭐 이제 전문가들을 각 당사국에서 선정을 그 시민사회에 있는 시민사회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낼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옵저버들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결정 사항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정 메커니즘이랑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그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제 그 의견 조금 더 모아진 의견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 INC4보다 그래서 그 모아진 의견을 제시를 해서 INC4가 조금 더 원활히 진행이 되는 것에 뭐 기여를 하는 정도로 하겠다라고 지금 체협 의장이 그런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좀 말씀드렸는데, 재정 메커니즘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재정 메커니즘은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협약에서 뭐 논의가 되는 그런 규제라던가 이런 걸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기후변화 협약을 예로 들어보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GCF, 우리나라 인천에 사무국이 있는 그 글로벌 클라이메이트 펀드라던가 아니면은 GEF,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펀드, 뭐 이런 아예 별도의 국제 재정 금융기구를 만들어서 각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거기에다가 일부 금액을 납부를 하고, 그 금액을 활용해서 이제 개도국 또는 뭐 채빈 개도국, 군소도서국 이런 취약하고 동시에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플라스틱 협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어, 전 세계적으로 다 그 협약의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재정 메커니즘을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지는 저도 현장에 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재정 메커니즘을 지금 플라스틱 협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재정 메커니즘을 플라스틱 협약을 별도로 담당을 하는 새로운 뭔가 GCF, GEF 이런 새로운 그런 형태 기구를 설립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축이 있고, 다른 축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미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펀드라든가 막 이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재정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구에서 이 재정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좀 양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말에 방콕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아마 공개 보고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INC 이제 5 부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 좀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 시민사회에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유나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코멘트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